개경으로 몰려오는 거란족이 몇이나 되는 것이요. 약 10만 명 정도로 예상되옵니다. 지체무는 거란족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당장 압록강 근처로 달려나가 거란족을 상대로 싸우고 싶은 마음으로 피가 들끓었지만 현실은 친종 장군으로서 현종을 지키기 위해 개경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상원수로 임명이 된 강감찬은 동북면에서 행영병마사로 근무할 때 함께 일했던 강민첨을 부상원수로 임명하고 동북면 중랑장이었던 하영수를 데리고 나가 10만 대군의 거란족을 물리칠 채비를 마쳤고 지체무는 이러한 소식을 개경성 안에서 전해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강감찬 상원수께서 하영수를 데리고 나갔다니 아주 탁월한 선택이시군. 사실 지체무는 동북면에서 중랑장으로 일했을 때 부하 장수로 하영수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지체무는 여진족에 대한 분노가 상당해 이리에 이빨이 달린 막대라 불린 낭하봉으로 여진족들의 머리를 다 깨부수고 다니던 때로 낭하봉은 쇠못을 많이 꽂은 창 비슷한 무기로 대체로 자루가 길고 쇠못이 꽂힌 머리 부분은 방추형이거나 원통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장신인 지체무는 긴 자루에 짧은 머리의 낭하봉을, 하영수는 손잡이는 짧고 머리는 긴 낭하봉을 각자 들고 여진족을 섬멸하고 다녔었습니다. 내 이름은 바로 고려의 지체문이다. 너희는 오늘 모조리 죽을 것이다. 여진에게 자신의 이름이 소문이 나서 지체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끔 만들고자 여진족을 죽이기 전에는 꼭 이름을 밝히던 지체문을 보고 도용수는 감탄했고 지체문과 같은 무관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었죠. 이렇게 용맹한 무관들과 일하던 도용수는 그 뒤로 자신의 상관으로 이자림이나 강감찬 같은 문관들이 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삐뚤어진 채로 반항하기 일쑤였는데요. 병마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상관인 강감찬을 상대로 한 수 가르쳐달라면서 부하 병사와 무력 대결까지 시켰으니 건방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다들 훈련을 그만 멈추어 보거라. 병마사께서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신단다. 라면서 도용수가 싸움 대결을 시키자 이런 일이 매우 익숙하다는 듯 동북면의 부하 병사는 손에 들고 있던 낭하봉을 자연스럽게 강감찬에게 건네었습니다. 낭하봉의 머릿부분은 검정천으로 감싸져 있었으나 그 안의 쇠 부분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만약 강감찬이 정통으로 맞기라도 한다면 목숨마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반 병사들이야 매일 무술 훈련을 하기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었지만 강감찬은 나이도 60세가 넘었을 뿐더러 평소 무술 훈련을 한 적도 거의 없기에 그 낭하봉에 한번 제대로 맞기라도 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웬만한 병마사라면 이런 대결 신청을 거절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강감찬은 자기가 그렇게 꼬리를 내리면 이들을 영원히 통제할 수 없다 생각해 부하 장수와의 대결에 선뜻 응했고 그 기세를 몰아 하영수와의 대결까지 신청해 하영수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랑장의 신분으로 병마사와 대결을 뜨라니 병마사가 시킨 대로 했다가는 하극상 중에도 이런 하극상이 어딨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며 만약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여 고려 황실에서 이 일을 알게 된다면 내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던 하영수는 결국 강감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강감찬은 부하 장수들을 하나하나 굴복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용수 그자는 어떤 자인가? 자기에게 오만방자함을 떨던 도용수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 강감찬은 이자림에게 도용수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이자림은 도용수는 매우 건방지고 성급한 자이지만 백성의 목숨 아끼기를 제 목숨 아끼듯 하고 동료를 위해 목숨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고려에 대한 충성심은 누구보다 훌륭하니 나쁘지 않은 자라고 말하였어요. 이에 강감찬은 도용수를 잘 가르치기만 하면 양규 옆에서 끝까지 충성했던 김숙훈과 같은 훌륭한 장수가 될 것이라 상당히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마일지를 쓴 게 도용수 그자가 맞소? 게다가 병마일지를 쓰는 실력 또한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해가니 강감찬은 도용수의 병마일지를 보면서 그의 전투 실력에 감복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동북면에서 도용수를 눈여겨보던 강감찬은 1018년 발발한 거란과의 3차 전쟁에서 도용수를 임명하여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실제 고려에서 도용수의 모델이라고 추정되는 자는 내사사인 박종검과 병분왕종 유참으로서 귀주대첩이 크게 승리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자들로 강감찬과 함께 고려거란 3차 전쟁에 직접 참여한 자들인데요. 박종검은 상원수 강감찬, 부원수 강민첨을 쫓아 지금의 평안북도 영변인 영주에서 거란군과 싸워 크게 승리한 뒤 후에 예빈경, 좌간 의대부까지 승진하였죠. 귀주대첩은 이와 같은 훌륭한 장수들의 활약으로 전투가 끝나자 시체로 들판을 가득 채우고 노획물은 길거리를 가득 메웠으며 살아 돌아간 거란군은 수천에 불과할 정도로 완벽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전투 초반만 하더라도 승패가 나지 않아 장시간 전투하던 거란군과 고려군은
지쳐가는 모양새였지만 마침 1월 2일 남하하여 돌아온 김종현의 기병대가 나타나면서 싸움의 판도가 뒤집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기병대가 나타난 순간 바람 또한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어 불기 시작하고 소나기까지 내리면서 이 기세를 몰아 고려군이 분발하여 거란을 몰아붙이자 거란군은 하천 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며 고려군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거란 놈들을 한 놈도 살리지 말라. 하천까지 모두 밀어붙여라. 그렇게 거란 황제 직속 최정예인 천운군, 우피실군 중에는 하천에 빠져서 어이없게 죽은 장수들이 상당히 많았고 뿐만 아니라 벌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도 고려군에게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퇴로를 찾아라. 갑옷을 버려라.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거란군들은 갑옷, 투구, 병장기, 말까지 모두 버려가며 목숨을 부지하기에 바쁜 지경이 되었고 이 기세를 몰아 강민첨은 북을 치며 돌격해 거란군 1만 이상을 포로로 잡고 죽였습니다. 그동안 거란군이 타국과 전투를 치르면서 이렇게 크게 패배한 적은 처음이었다고 하며 귀주 대첩으로 인해 고려와 거란은 화의를 체결하게 되었고 두 나라의 전쟁은 종결되었죠. 오늘은 고려-거란 전쟁 24회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사에 담긴 귀주 대첩 내용을 참고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